하상민은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큰 상처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자를 속여 더 큰 상처를 주는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빼앗아버린 그는 결국 쓰레기에 걸맞게 소각되어 버리고 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상민의 인생을 되돌아볼 예정이다. 하상민, 그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다. 그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는데 유치원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 여자아이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께 연락하셨다. 그때 하상민은 어머니께 크게 혼났고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학습하게 된다. 하상민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짝사랑하는 여자아이들이 바뀌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최인선이라는 여자아이를 너무 좋아했고,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기에 같은 반 여자아이들에게 말도 못 거는 그였기에 짝사랑하는 친구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인선이 항상 들고 다니는 텀블러가 눈에 띄었고, 체육시간 모두가 밖에 나간 사이 몰래 들어와 그녀의 텀블러 모든 면에 입을 대기 시작했다. 그 텀블러 안에 내용물은 없었지만 그녀가 마시기 전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었는지 상상 속 그녀의 입술처럼 너무나도 달콤했다. 이러한 행위는 초등학교 6학년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 아이 신발장에 보관해 놓은 신발 냄새까지 맡는 등 이 행위들은 더 과감해졌다. 분명 잘못된 행위였지만 하상민은 전혀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에게 하고 싶은 행위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짝사랑하던 최인선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남중남고를 다니면서 이성과의 교류가 전혀 생기지 않았기에 그의 학창시절 마지막 짝사랑은 최인선이었다. 그렇기에 그녀에 대한 달콤한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중고등학교를 보내게 되었다. 하상민도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컸지만 소극적인 성격은 쉽게 그의 연애를 허락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남중남고, 군대라는 여자를 만날 수 없는 환경에 계속 처한 것과 그의 성격까지 더해지니 군대를 전역하는 22살까지 모태솔로로 남아있었다. 하상민은 평생 모태솔로로서 여자와 사랑 한번 나눠보지 못할까봐 불안했지만 대학교 복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받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 분명 하상민의 이상형과는 멀었지만 모태솔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였기에 이상형 그런 건 개나 줘버려야 했고, 아무 경험 없이 순수해 보이는 하상민을 마음에 들어했던 그녀와 사귀게 된다. 아버지가 사주신 중고차에서 하상민은 그녀와 첫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그때의 부드러움과 촉촉한 감촉은 23년간 참아온 보상을 제대로 받게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상민이 생일이 되어 여자친구와 바다로 여행을 떠났고 여자와 처음 모텔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상민보다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자친구에게 리드를 받으며 너무나도 빨리 끝나버린 첫 경험을 하게 된다. 하상민은 그녀와 평생 함께하고 싶었기에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맞춰주며 4년을 넘게 사귀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식을 하게 되었다. 회식은 2차, 3차까지 이어지며 하상민을 포함해 남자 직원 4명만 남은 상황. 하상민 빼고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허름한 상가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운 여성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 술김이긴 했지만 너무 황홀했던 기억이었고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도 잊은 채 자주 그 장소에 들렀다. 또한 회사 동료 소연이라는 여자와 이상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 눈이 맞으며 바람을 피우게 된다. 하상민은 여자친구 민서와 소연 사이에서 고민하였으며 결국 자신의 도파민을 상승하게 한 새로운 여자 소연을 선택하며 환승 이별을 하게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이별 통보를 받은 민서는 펑펑 울며 하상민을 붙잡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상황에 대한 도파민에 중독되어 버린 그는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찾고자 했고 번호를 따거나 헌팅, 클럽, 데이팅 어플 가릴 것 없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그는 환승 이별은 물론 잠수 이별을 해도 죄책감이란 1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동영상을 찾는 중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된다. 분명 지금까지 그리워했던 자신이 짝사랑한 최인선이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고 달콤했던 기억이 욕망으로 대폭발하며 모든 욕구를 쏟아내었다. 이후에도 그녀의 얼굴, 피부톤, 점 위치, 목소리 모든 것을 외울 정도로 영상을 돌려보다 보니 영상에 같이 나온 남자에 대해 질투의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하상민의 나이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섰고 이때 만나고 있는 윤정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녀는 너무 착하며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친구였다. 쓰레기같이 수많은 연애를 해왔기에 이런 여자를 만나기 어려운 것을 알았고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는 것을 결정했다. 웨딩 촬영까지 마친 그녀와 오랜만에 부산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유명한 음식점에 저녁 식사를 예약한 뒤 행복하게 광안리 바다의 풍경을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예약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중 다른 테이블에 굉장히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여자는 하상민의 존재를 모르겠지만 외울 정도로 수없이 많이 봐왔던 얼굴, 분명 그녀였다. 오래전부터 짝사랑이었던 그녀, 영상으로 다가온 그녀, 이제 바로 눈앞에 존재해 있는 그녀였다.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녀를 계속해서 쳐다보며 어떻게 최인선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최인선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성큼성큼 하상민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고 다짜고짜 야동에 나온 여자를 실제로 보니 좋으냐 라고 쏘아붙였다. 분명 팩트였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최인선 아니냐, 나는 초등학교 동창 하상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녀가 하고 있던 오해가 풀리게 된다. 하상민은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박인선과 그간 있었던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앞으로는 절대 연락할 일 없다며 거부를 하였다. 하상민은 최인선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고 집 앞에서 그녀가 올라가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 곧바로 불이 켜지는 집이 호스를 체크 후 분리수거장으로 향했고 박스를 뒤져 최인선에게 온 택배 박스에 적힌 전화번호를 강제로 획득하게 된다.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출장을 핑계로 부산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 박인선에게 연락해 자신이 몸캠 피싱에 걸렸다라며 이 일로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며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해 경찰인 친구에게 겨우 부탁하여 전화번호를 얻었다 라고 그녀에게 공감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마음을 열게 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그녀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그날 하상민이 오랜 기간 꿈꿔왔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짝사랑해온 그녀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가 했던 행위가 유포되어 있었고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하상민은 그녀를 몇 번 가지고 놀다 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인선은 이미 그에게 모든 마음을 준 상태였으며 하상민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가 아닌 것과 몸캠 피싱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 자기 위해 모든 상황을 거짓으로 위장한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화를 내었다. 하상민은 모든 여자와 헤어질 때와 같이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되려 화를 내었다. 최인선은 하상민의 뺨을 때리며 결혼 상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쏘아붙였고 눈이 돌아가 버린 하상민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목을 졸랐다. 결국 불쌍한 그녀의 몸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된다. 하상민은 자신이 저질러버린 범죄에 멘탈이 나갔지만 이 상황을 감추기 위해 많은 양의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하여 화재 사고로 위장을 시도하게 된다. 뉴스에선 이번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며 하상민의 마음은 제발 이대로 넘어가 주세요 라고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얼마 전부터 하상민은 소중한 곳 주변이 심하게 간지러웠고 피부병 같은 게 생기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임질이라는 진단명이 나왔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웬걸. 여자친구가 먼저 자신이 임질에 걸렸다는 것이 아닌가, 친구들과 결혼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걸린 것 같다라고 여자친구는 울면서 미안하다 이야기했으나 그 순간 하상민은 여자친구가 더럽게 느껴지며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쌍욕을 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런 하상민은 지금까지 저질러온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은 없었고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 들끓고 있었다. 분노를 삭히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연륜이 있어 보이는 경찰이 찾아와 최인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다며 간단한 신문을 시작했다. 처음엔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로 느껴졌지만 순간 용의자로 몰고 가며 그 경찰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해졌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야기하겠다 말했지만 경찰은 하상민을 죽일 것처럼 폭행했고 그는 박인선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 그는 살기 위해 반성문까지 써가며 절실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하상민은 손발이 묶인 채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에 올라간 여러 개의 부탄가스를 쳐다보며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결국 그의 집은 폭발했고 그 쓰레기는 소각되었다.